진우야, 할머니 왔어. 평소와 다름없이 손자를 보러 간 할머니 영자. 하지만 현관문이 열려 있고 집안은 어수선했다. 소파 뒤에서 발견한 4살 진우는 39.8도 고열에 시달리며 혼자 밤을 보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탈수가 심해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의사의 충격적인 말에 영자는 며느리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시원치 않은 대답뿐이었다. 그런데 경비실 CCTV를 확인한 영자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진우가 죽어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지수는 다른 상상 못한 짓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배신을 알게 된 시어머니,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서 창문을 열어보니 가을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더군요. 아들 도연이 어제 저녁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으니 며느리 지수와 우리 진우가 걱정됐습니다. 지수는 결혼한 지 5년이 됐지만 아직도 요리 솜씨가 영 시원찮아요. 진우가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지 늘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오늘은 진우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밑반찬도 몇 가지 더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엌에서 미역을 불리면서 문득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며느리 뒷바라지하는 게 시어머니 도리라고 하셨죠. 처음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옆집 순덕이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순덕이는 저와 같은 또래로 이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절친한 이웃입니다. 문을 열어주니 손에 김치통을 들고 서 있더군요. 어제 김치를 담갔는데 맛이 괜찮게 나왔다면서 나눠주러 왔다고 하네요. 순덕아, 고마워. 나도 마침 미역국 끓이고 있으니까 같이 먹자. 순덕이와 함께 부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말 달라졌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 대화가 이어졌죠. 영자야, 너네 며느리는 어때? 요즘 젊은 애들은 요리도 잘 안 하고 시어머니 말도 잘 안 듣는다면서? 순덕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수에 대한 불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이, 뭐 그래도 우리 도연이가 좋아하니까 괜찮지.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 거 아냐.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내버려 두지는 말고 가끔 챙겨줘. 요즘 젊은 엄마들은 육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미역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자 순덕이가 부러워했어요. 역시 영자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어. 나도 미역국 끓이면 맛이 영 이상하게 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냐? 별거 아니야. 그냥 찬물에 미역 넣고 참기름 두르고 볶다가 물 붓고 끓이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불 조절도 중요하고 간 맞추는 것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30년 넘게 요리해온 노하우가 있어야 제맛이 나는 법이에요. 순덕이가 김치를 맛보더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번 김치는 정말 잘 됐네. 젓갈 비율을 조금 다르게 했더니 맛이 확실히 달라졌어. 우리도 나이 들어가면서 입맛이 변하니까 예전처럼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 맞아. 건강 생각해서 이제는 싱겁게 먹어야지. 하지만 진우는 아직 어리니까 골고루 잘 먹여야 할 텐데 걱정이야. 순덕이도 손자가 셋이나 있어서 이런 고민을 잘 이해했어요. 애들은 편식하기 쉬우니까
할머니가 잘 챙겨줘야 한다면서 공감해 주더군요.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지순의 집에 가서 미역국이랑 반찬 좀 갖다 줘야겠어. 진우도 보고 싶고 순덕이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며느리 혼자서 아이 돌보느라 힘들 텐데 시어머니가 도와주면 고마워할 거라고 하더군요.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고 밑반찬 몇 가지를 통에 넣어서 봉지에 담았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빼먹지 않고 챙겼죠. 순덕아, 나 잠깐 며느리 집 다녀올게. 순덕이는 자기도 할 일이 있다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서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가을바람이 제법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감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진우 같은 어린아이는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더욱 신경 써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순의 집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있어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도연이가 결혼하면서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었거든요. 아이 낳으면 도움이 필요할 텐데 왜 멀리 가려고 하냐고 했죠. 다행히 같은 단지 안에서 집을 구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5층에 내려서 지순의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보통 이 시간이면 진우가 뛰어다니는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혹시 외출했나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한 번 더 눌러봤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자세히 보니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어요. 살짝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지수야, 나야. 들어가도 될까?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일단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장을 보니 지수 신발은 없고 진우 신발만 있더군요. 지수는 나갔는데 진우는 집에 있다는 뜻이겠죠. 거실로 들어가면서 지수야, 진우야 하고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우유컵이 그대로 놓여 있고 소파 위에는 이불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는데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작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진우야, 할머니 왔어 하고 부르면서 안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혹시 진우가 혼자 낮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했거든요. 안방 문을 열어보니 침대는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진우는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그때 소파 뒤쪽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하고 소파 쪽으로 가보니 진우가 소파와 벽 사이 틈에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진우야.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 진우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숨소리도 가빠서 보기만 해도 고열이 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제 품에 안기면서 힘없이 말했어요. 목소리도 잠겨서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죠. 진우야, 어디 아파? 언제부터 이랬어? 제가 진우 이마를 짚어보니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건 보통 열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39도는 넘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얼마나 혼자 있었던 건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목말라, 할머니 목말라, 진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라서 하얗게 일어나 있었어요. 물부터 먹이자 싶어서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을 컵에 담아왔습니다. 진우야, 물 마셔. 천천히 조금씩 먹여봤는데 진우가 물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렇게 급하게 마실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마셔. 급하게 마시면 안 돼. 진우를 달래면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아니? 진우에게 물어봤는데 진우는 고개를 저으면서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나간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 안 알려줬대요. 어제 저녁부터 혼자 있었던 건지 물어보니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에 무서웠는데 엄마가 안 와서 소파에서 잤다고 하더군요. 4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밤을 보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진우 상태를 보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체온계를 찾아서 재어보니 39.8도나 됐어요. 이 정도면 응급실에 가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랑 병원 가자. 옷부터 갈아입히려고 했는데 진우가 일어서지를 못하더군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이 상태로는 옷을 갈아입히기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업고 가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진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아이고, 우리 진우 많이 아프구나. 진우가 제 품에서 축 늘어지면서 할머니 아파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듣기가 안쓰러웠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병원 데려갈게. 진우 등을 쓰다듬으면서 달래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빠르겠다 싶었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지수 신발장에서 진우 운동화를 찾아서 신겨주려고 했는데 진우가 자꾸 고개를 떨어뜨려서 신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양말만 신기고 신발은 손에 들고 나왔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옆집 순덕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순덕이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었어요. 진우를 안고 있으니까 휴대폰 조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간신히 순덕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순덕아, 나야 급한데 진우가 열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가줄 수 있어? 순덕이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 당장 나갈게 기다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진우가 할머니 무서워하고 중얼거렸어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있잖아. 괜찮다고 달래주면서도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와서 1층으로 내려갔는데 순덕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진우야, 어쩌면 좋아. 순덕이가 진우 이마를 만져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 응급 상황이네. 택시 잡아서 빨리 가자.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를 기다렸는데 마침 빈 택시가 지나가더군요. 순덕이가 손을 흔들어서 세웠어요. 기사님, 응급실 좀 급히 가주세요. 아이가 많이 아파서요. 택시 기사분이 뒤를 돌아보더니 알겠습니다. 빨리 가죠 하고 출발했어요. 다행히 인근에 대학병원이 있어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진우 상태를 계속 살펴봤는데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거든요. 진우야, 조금만 참아. 곧 병원 도착해. 진우가 제 품에서 힘없이 끄덕였습니다. 순덕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괜찮을 거야. 영자야, 걱정하지 마 하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아파하고 있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님, 아이가 고열이 심해요. 빨리 좀 봐주세요.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가 진우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바로 진료받으시죠. 응급실 침대로 안내해주면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담당 의사가 와서 진우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체온이 얼마나 나오나요? 집에서 재어보니까 39.8도였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청진기로 진우 가슴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 상태였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부터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니까 의사 표정이 더 심각해졌어요. 간호사들이 진우에게 수액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바늘 아프다고 울먹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진우 아프지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진우 손을 잡고 달래줬는데 진우가 할머니 손 놓지 마 하고 꽉 잡았습니다. 절대 안 놓을게 걱정하지 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진우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 싶어서 꾹 참았어요.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순덕이가 계속 옆에 있어줬어요. 영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금방 나을 거야. 순덕이 말이 맞긴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심한 탈수와 고열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수액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곧 좋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의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탈수가 심해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다행히 빨리 오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지순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우가 혼자서 더 오랫동안 아파하고 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진찰을 해보고 이제 괜찮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하니까 열이 나거나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를 데리고 퇴원 수속을 밟았는데 지수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입원했는데 엄마가 한 번도 안 왔다니 간호사들도 의아해했어요. 할머니 혼자 고생 많으셨네요. 간호사 말에 그냥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지순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와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온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진우야,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여서 지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어제와 똑같이 이상했어요. 지수야, 우리 퇴원했어. 집에 와서 진우 좀 봐야 하지 않겠어? 아, 네, 알겠어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조금 있다가 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봤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진우가 엄마는 언제 와? 하고 자꾸 물어봐서 곧 온다고 계속 달래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진우에게 죽을 끓여줬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걸로 먹여야겠다 싶었거든요. 진우가 할머니 죽 맛있어 하면서 잘 먹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도 자꾸 현관문 쪽을 쳐다보더군요. 엄마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오후에 순덕이가 와서 진우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의사가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수는 아직도 안 왔어. 순덕이가 놀라면서 아직도 안 왔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의아해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전화해봐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고 순덕이가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야, 혹시 지수가 다른 데서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무슨 뜻이야? 글쎄,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도 많이 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잖아. 순덕이 말을 들으니 뭔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수가 요즘 들어서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다든지 외출하는 빈도가 늘어났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때는 단순히 친구들과 만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일을 겪고 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순덕이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다면서 말했어요. 영자야, 며칠 전에 지수가 남자랑 걷는 걸 봤어. 남자랑? 응, 처음에는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좀 이상했어. 너무 가깝게 걸으면서 손도 잡고 그러더라고. 순덕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지수 최근 행동을 돌이켜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확실해? 정말 손을 잡고 있었어? 응, 내가 똑똑히 봤어. 그리고 그 남자가 지수 허리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수가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어.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순덕이가 계속 설명하는데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지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우를 혼자 두고 나간 거고 병원에도 안 온 거였던 거예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그냥 친구일 수도 있고 순덕이도 확신은 없었나 봐요. 하지만 영자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도연이한테도 말해야 하지 않겠어? 순덕이 말이 맞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지? CCTV 있잖아. 우리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있으니까. 경비실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야. 순덕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해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경비실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경비실에 가보자. 하지만 진우가 있어서 함부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순덕이가 내가 진우 좀 봐줄게. 너 가서 확인해봐 하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순덕아, 고마워. 금방 갈게. 진우한테는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순덕이 이모랑 있어 하고 말했어요. 진우가 빨리 와 할머니하고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경비실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지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이한테 말해야 하는 건지,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진우를 혼자 두고 나간 일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해서 경비원 아저씨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CCTV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언제 나갔다 들어왔는지 알고 싶어서요. 경비원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손자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며느리가 집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경비원이 컴퓨터를 켜서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언제쯤 나간 것 같으세요? 어제 오전쯤부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오전 화면부터 빨리 감기로 돌려봤는데 오전 10시쯤에 지수가 나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나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지수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도 이상하네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더 확인해 보니 지수가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그것도 그 남자와 함께 들어와서 남자는 새벽 4시에 나갔더군요.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지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 시간에 진우는 혼자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이 영상 복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USB 가져오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USB를 가져와야겠다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순덕이한테 돌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응, CCTV에 다 나왔어. 지수가 남자랑 손잡고 나가는 것도.
새벽에 들어오는 것도 다 찍혔어. 순덕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진우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얘기네. 맞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진우는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대화를 못 들었나 봐요. 아직 어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순덕이가 도연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증거부터 확실히 모아놓고 말해야겠어. USB 가져다가 영상 복사해 올게. 응, 그래야겠다. 그리고 혹시 더 있는지도 확인해봐. 다른 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순덕이 말이 맞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다 싶었어요. USB를 들고 다시 경비실에 가서 영상을 복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지수 출입 기록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매일 그 남자와 함께 나갔다 들어왔더군요. 어떨 때는 진우와 함께 나갔다가 진우만 먼저 들어오고 지수는 남자와 어디론가 가기도 했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이거 참 심각한 문제네요 하고 혀를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USB에 담긴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수가 그 남자와 너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거든요. 키스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이건 친구 사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순덕이도 옆에서 보더니 어이없어 했어요. 저런 년이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어? 아이고, 진우가 불쌍해 죽겠네. 저도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4살짜리 아이를 혼자 두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진우가 할머니 왜 울어? 하고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안 울었어. 그냥 눈이 좀 아파서 그래. 진우를 안아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다고 지수와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지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진우가 엄마 하고 뛰어갔는데 지수는 진우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아, 피곤해 죽겠네. 진우야, 엄마 좀 쉬게 해줄래? 하고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진우가 엄마 나 아팠어. 병원 갔어 하고 말했는데도 그래. 그랬구나 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지수야, 진우가 응급실에 실려간 거 알아? 하고 물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내일 얘기해도 될까요? 지수 태도를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피곤하다고 말을 미루다니 이런 엄마가 어디 있나요? 지수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진우야, 방에 가서 놀고 있어. 할머니가 엄마랑 얘기할게. 진우를 방에 보낸 다음 지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지수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친구들이랑 만났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고 반문했어요. 친구들이랑 만났다고? 그럼 CCTV에 나온 남자는 누구야? 지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뭔 CCTV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려고 하더군요. 지수야, 다 봤어. 너 남자랑 손잡고 나가는 것도 새벽에 들어오는 것도 다 찍혔어. 지수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그럼 어쩔 거예요?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태도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쩔 거냐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바람이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그럼 친구랑 키스도 해? 새벽까지 같이 있기도 하고. 지수가 할 말이 없어졌는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지수야, 진우가 죽을 뻔했어. 너 그거 알아? 고열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의사가 그랬어. 그런데 너는 남자랑 놀러 다니고 있었잖아. 지수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진우는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라고. 저는 제 인생이 있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야 해요? 지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아놓고 이런 소리를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수야,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진우는 어떻게? 4살짜리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알아서 하겠죠. 어차피 어머니가 잘 돌봐주시잖아요. 지수가 뻔뻔스럽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봤어요. 자기 아이를 남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바람 피우러 다니겠다는 소리잖아요. 지수야, 정신 차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뭔지 알아? 그 남자 기혼자야, 미혼자야? 지수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너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붙잡았습니다. 지수야, 앉아. 아직 할 말이 남았어. 뭘 또 말하려고 하세요? 도연이한테 전화할 거야. 뭐라고 말할 건데요? 설마 헛소리는 안 하시겠죠? 지수가 오히려 저를 협박하는 투로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헛소리?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도연이는 알 권리가 있어. 지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부터 안 할 거야? 정말로? 네,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까지 뻔뻔하게 굴던 사람이 갑자기 빈다고 해서 믿어질 리가 없었거든요. 지수야, 늦었어.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진우를 혼자 두고 바람 피운 건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진우가 죽을 뻔한 일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수야, 너 짐 싸서 나가. 진우는 내가 키울 게 뭐라고요? 제 아들인데 왜 어머니가 키워요? 내 아들 맞지만 너는 엄마 자격이 없어. 4살짜리를 혼자 두고 바람 피우러 다니는 엄마가 어디 있어? 어머니가 너무 심하세요. 심한 건 너야, 지수야. 진우 앞에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아이한테 상처 주지 말고. 지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연아, 엄마야. 지금 어디야? 부산이요. 회사에서 회식하고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언제 서울 올라와? 내일 오후에 올라갈 예정인데요. 왜 그러세요? 걱정되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도연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겠다 싶었거든요. 도연아, 와서 얘기하자.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엄마, 설마 무슨 큰일 난 거 아니죠? 진우는 괜찮아요? 진우는 괜찮아. 너 걱정하지 말고. 내일 오면 얘기할게. 알겠어요. 그럼 내일 바로 엄마 집으로 갈게요. 응,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연이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더군요. 하지만 알려줘야 했어요. 이런 일을 숨기고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진우가 방에서 나오더니 할머니, 엄마가 울고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지수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나 봐요. 진우야, 괜찮아.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할머니랑 같이 자자. 네, 좋아요. 진우를 재우려고 침대에 눕혔는데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 하고 또 물었어요. 엄마가 몸이 좀 아파서 그래. 진우는 할머니랑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잠들었습니다. 아이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지수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진우가 걱정됐습니다. 이런 일이 아이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지수가 없었어요. 짐도 다 챙겨서 나간 것 같더군요. 진우가 엄마는? 하고 물어봐서 엄마가 좀 일찍 나갔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수가 알아서 나가줘서 더 큰 소동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전에 순덕이가 와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지수가 다 인정하더라고. 그런데 새벽에 짐 싸서 나갔어.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이 오면 얘기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순덕이가 그래도 잘 됐네. 진우한테는 그런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낫지 하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수가 잘못했어도 진우한테는 엄마니까 말이에요. 오후에 도연이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심각해 보이는데 도연아 앉아 얘기 좀 하자. 진우는 방에서 놀게 하고 도연이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 설마 큰일 난 거 아니죠? 도연아, 지수 일이야. 지수가 어떻게 했는데요? 차근차근 어제 있었던 일부터 설명해 줬습니다. 진우가 혼자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 지수는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도연이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USB에 CCTV 영상도 있어. 직접 확인해봐. 영상을 보여주니까 도연이가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럴 수가. 지수가 정말 이런 짓을? 도연이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만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도연아 미안해. 이런 며느리를 들인 게 엄마 잘못이야.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도연이가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아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요. 생각해 봐야겠어요. 일단 진우부터 챙겨야겠어요. 진우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놀고 있어. 가서 봐줘. 도연이가 진우 방으로 가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지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가끔 엄마는? 하고 물어봤지만 점점 물어보는 횟수가 줄어들더군요. 아이도 뭔가 느끼는 게 있나 봤어요. 도연이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지만 주말마다 와서 진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진우가 도연이를 보면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부재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도 자주 와서 진우를 돌봐줬어요. 할머니 혼자서 아이 키우기 힘들까봐 걱정해 준 거였죠. 영자야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진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실제로 진우와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았고 보람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도연이가 오기 전에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진우 좀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지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보고 싶다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지수야, 넌 진우 엄마 자격을 잃었어. 만날 생각하지 마.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제 아들인데. 만날 권리는 있잖아요. 권리. 내가 뭘 했는데 권리를 주장해. 진우를 혼자 두고 바람 피운 주제에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안 돼. 도연이한테 직접 얘기해. 나는 모르겠어. 전화를 끊었는데 지수가 계속 걸어오더군요. 받지 않으니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진우 좀 보게 해주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문자를 보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는데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도연이한테 지수가 연락 왔다고 말했어요. 진우 보자고 한해 도연이가 한숨을 쉬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하더군요. 어떻게 할 거야? 만나게 해줄 거야? 아직 결정 못했어요. 사실 법적으로는 지수한테도 면접 교섭권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해주는 게 맞나 싶어 도연이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지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이 울려서 누군가 했더니 지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1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진우가 누구야? 하고 물어봐서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우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더니 엄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왔어, 할머니. 진우가 흥분해서 문 쪽으로 뛰어가려고 하는 걸 말렸어요. 진우야, 안 돼. 지금은 엄마 만날 수 없어. 왜요? 엄마인데 왜 만날 수 없어요? 진우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아직 4살인 아이한테 엄마가 바람 피웠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진우야, 엄마가 지금 좀 아파서 못 만나는 거야. 나중에 나으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럼 언제 나아요? 할머니도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진우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지수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저녁 때는 없더군요. 다음날 도연이가 와서 어제 지수가 왔었다고 말했어요. 진우가 엄마 보고 싶어 해서 힘들었어. 도연이가 미안해하면서 제가 지수한테 확실히 말해둘게요 하더군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할 거라면서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지수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인터폰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진우 좀 보게 해주세요. 아파트 복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집에서도 뭔가 싶어서 나와서 보더군요. 순덕이도 나와서 지수야,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하고 말렸는데 지수가 순덕이한테도 화를 냈어요. 이모는 상관없어요. 제 아들인데 왜 못 보게 해요? 지수가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바람에 진우가 완전히 겁을 먹었어요. 할머니 무서워. 제 품에 안기면서 떨고 있었거든요. 이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수야, 그만해. 진우가 무서워하잖아. 그래도 지수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해요. 아무리 제가 잘못했어도 제 아들인데 왜 못 보게 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자기가 바람 피워놓고 이제 와서 법을 들먹이다니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경비실에 신고해서 지수를 내보냈습니다. 경비원이 와서 지수를 달래면서 밖으로 데려갔어요. 부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수가 끌려가면서도 저를 째려보더군요. 어머니, 기억해 두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협박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순덕이가 저런 년을 어떻게 며느리로 뒀어? 정말 뻔뻔하기도 하지 하고 혀를 찼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겁을 먹고 제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화났어? 엄마가 아픈 거 맞아? 진우가 계속 물어봐서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서 그래. 좀 이상해졌어. 진우는 엄마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네, 할머니. 며칠 후에 도연이가 와서 지수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어요.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요? 진짜요? 네, 지수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어요. 저도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도연아, 우리도 준비해야겠네. 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지수 외도 증거도 다 있고 진우 방치한 것도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 쪽이 유리할 거예요. 도연이가 자신 있게 말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법정까지 가야 하다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진우를 재우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우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가 휘말려서는 안 되니까요. 도연이가 선임한 변호사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까 40대 중반 정도의 여성 변호사가 맞아주더군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도연 씨에게서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지수가 진우를 방치하고 외도를 했다는 것부터 CCTV 증거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하더군요. 상대방에서는 면접교섭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동방치와 외도 사실이 명확하니까 제한적 면접교섭이나 면접교섭 금지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법정에서 진우 양육 문제가 나올 텐데 할머니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키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도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진우를 혼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럼 양육보조자로 할머니를 두는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양육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할머니가 돌보는 거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았어요. 도연이도 동의했고요. 며칠 후에 지수 측 변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신청을 했다는 거였어요. 법정에 가기 전에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는 뜻이었죠. 김 변호사가 조정에 응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소송으로 가야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요. 조정 날짜가 잡혔는데 그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지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지수 어머니 이미경과 함께 왔어요. 인터폰으로 이미경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과 영자는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영자야, 나야, 미경이야. 문 좀 열어줄래? 지수 친정 어머니와는 오랫동안 안 봤는데 갑자기 왔다니 의외였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이미경이 지수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안 본 지 오래됐네. 미경아, 어떻게 왔어? 지수 일로 왔어. 우리 지수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손자를 못 보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미경이 지수 편을 들고 나서는 걸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지수가 뭘 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더군요. 미경아, 지수가 뭘 했는지 알아? 응, 들었어. 남자친구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걸로 애 못 보게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있다고? 미경아, 지수가 바람 피웠어. 결혼해서 아이 있는 주제에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진우는 혼자 두고 나갔어. 이미경 얼굴이 굳어지더니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지수가 그런 애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CCTV에 다 찍혔고 진우가 고열로 응급실 실려갔을 때도 남자랑 놀러 다니고 있었어. 이미경이 지수를 쳐다보더니 지수야, 이게 정말이야? 지수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미경도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지수야, 너 정말 그랬어?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요. 힘들다고 바람 피워도 되는 거야? 그것도 아이 방치하면서? 이미경이 화를 내면서 지수를 혼냈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지수가 울기 시작했는데 이미경이 더 화를 냈습니다. 울긴 뭘 울어. 내가 잘못했으면서. 이미경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영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지수를 잘못 키웠나 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미경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경은 계속 미안해했어요. 영자야, 지수 일은 내가 확실히 교육시킬게. 그리고 진우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겠다. 이미경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지수 어머니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지수야, 어머니께 사과드려. 이미경이 지수를 재촉했는데 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수가 사과하는 말을 들으니 화가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지수야,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진우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아? 네, 알아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그럼 그 남자와는 헤어진 거야? 지수가 잠깐 말을 머뭇거리더니 네, 헤어졌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까지도 거짓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미경이 지수를 데리고 돌아간 후에 도연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줬어요. 지수 어머니가 와서 사과하고 갔어. 그래도 지수는 여전히 뻔뻔하더라고. 도연이가 한숨을 쉬면서 지수 친정에서 압박하니까 잠깐 사과하는 척하는 것 같아요. 저도 믿지 않아요. 며칠 후에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에서 조정안을 제시했다는 거였습니다. 월 2회 제한적 면접 교섭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용해도 될까요? 김 변호사가 물어봤는데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법적으로는 면접 교섭권이 있다고 하지만 진우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더군요. 도연이와 상의해보고 답하겠다고 했어요. 도연이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지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지 지켜본 후에 면접 교섭을 허용하자는 거였죠. 그것도 할머니나 아버지가 동석한 상태에서만 만나게 하자고 했어요.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았어요. 김 변호사도 그 정도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라고 했고요. 조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아침에 진우가 할머니 어디가? 하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잠깐 일 보러 가는 거야. 금방 올게. 할머니 안 가면 안 돼? 진우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없으면 불안해하더군요. 진우야, 순덕이 할머니가 와서 같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제야 진우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법원에 도착해서 조정실에 들어갔는데 지수와 지수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어요. 지수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의견을 들어보더니 일단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할머니가 양육하는 게 아동에게 가장 좋을 것 같다면서 면접 교섭은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지수 측에서는 즉시 면접 교섭을 허용해달라고 했지만 조정위원이 아동 방치 사실과 외도 사실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지켜본 후에 허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6개월 후부터 월 1회 제한적 면접 교섭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것도 할머니나 아버지가 동석한 상태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조건이었고요. 지수는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조정이 끝나고 나오는데 지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6개월 후에는 정말 진우 만날 수 있는 거죠? 조건을 지키면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또 문제 일으키면 그때는 아예 못 만나는 거야. 알겠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수가 또 사과했지만 여전히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우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조정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순덕이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영자야, 큰일 났어. 지수 바람 상대 남자가 기혼자였대.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그 남자 부인이 우리 아파트에 찾아왔어. 어제 경비실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 순덕이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수가 바람 피운 상대가 기혼자였다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부인이 뭐라고 하던데? 지수를 찾아왔는데 지수가 없으니까 경비원한테 화풀이 하더라고. 자기 남편이랑 바람 피운 년이 어디 사는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경비원이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럼 CCTV라도 보여달라고 난리쳤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그 남자 부인도 남편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된 거네. 응,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두 아이 아빠래. 지수만큼이나 나쁜 놈이었던 거야. 두 아이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수도 지수지만 그 남자도 정말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부인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 부인이 지수를 고소한 거였습니다. 도연이가 와서 알려줬어요. 엄마, 지수가 고소당했어요. 뭘로? 간통과 위자료 청구요. 그 남자 부인이 지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대요. 그럴 만하지 뭐. 자기 남편이랑 바람 피웠으니까 당연히 화가 났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지수가 변호사비도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지수가 어디서 사는지 몰랐는데 도연이 말을 들어보니 원룸 같은 데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도 자업자득이야 바람 피운 대가를 치르는 거지. 며칠 후에 지수가 도연이한테 전화했다고 해요. 도연이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였죠. 도연아, 나 좀 도와줘. 변호사비라도 빌려줄 수 없어? 도연이가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지수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나는 도와줄 수 없어. 지수가 울면서 빌었지만 도연이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자기가 바람 피워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수가 포기하지 않고 지수 친정 부모한테도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하지만 이미경과 박상철도 지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순덕이가 들은 바로는 지수 아버지가 완전히 화를 냈다고 해요. 지수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딸이 바람 피워서 집안 망신시켰는데 무슨 면목으로 도움을 청하냐고 화를 냈대. 앞으로 집에 오지도 말라고 했다더라고. 친정 부모마저 등을 돌렸다니 지수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이었죠.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바람을 피웠으면 결과를 감수해야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지수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렸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 지수 직장 동료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그 사람한테 들었어. 바람 피운 게 회사에 알려져서 해고됐다고 하더라고. 요즘 회사들이 직원 사생활에도 엄격하잖아. 특히 기혼자가 바람 피우는 건 더 문제가 되고 지수가 다니던 회사가 보수적인 곳이라서 더 그랬을 거예요. 바람 피운 기혼 여직원을 그냥 둘 수는 없었겠죠.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어요. 고소당하고 친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까지 해고당하고 정말 사면초가가 된 거죠. 순덕이가 그래도 좀 불쌍하긴 하네.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거 아냐 하고 동정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진우를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불쌍하긴 무슨, 자기가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진우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생각해봐. 며칠 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수가 바람피운 상대 남자도 부인한테 이혼당했다는 거였어요. 그 남자 부인이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도 지수만큼이나 인생이 꼬인 셈이었어요. 자업자득이지 뭐. 바람 피우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한 달 정도 지나서 지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인상까지 변해 보였거든요. 옷차림도 초라해서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인터폰으로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지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수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진우도 보고 싶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간다고? 넌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직장도 없고 친정에서도 쫓겨났잖아. 지수 얼굴이 더 울상이 됐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진우한테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살아가.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너는 그걸 스스로 포기했고 지수가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는데 그게 지수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마 어디론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진우도 점점 엄마에 대해 묻지 않게 됐어요. 할머니와 아빠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듯이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키도 많이 크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와 도연이가 함께 키우니까 진우한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림을 보여주는데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와 아빠와 자기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우리 진우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제일 예쁘게 그려졌어. 진우가 환하게 웃으면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진우가 제일 좋아. 둘이 꼭 안아주면서 행복감을 느꼈어요. 도연이도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후배인데 진우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엄마 재혼해도 될까요? 진우가 좋아한다면 당연히 해야지 뭘 그런 걸 물어봐. 도연이가 미안해하면서 엄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하더군요. 무슨 소리야. 도연이 행복이 제일 중요해. 진우도 새엄마가 생기면 좋아할 거야. 그렇게 도연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줬습니다. 어느 날 진우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지수였습니다. 많이 야위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지수였어요. 지수도 저희를 본 것 같았는데 다가오지는 않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지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아이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나 봅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자꾸 우리를 봐. 진우가 이상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자. 지수와 눈이 마주쳤는데 지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진우와 함께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지수와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트에서 나올 때 지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돌아간 모양이었어요. 진우에게는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아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진우의 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크게 축하해주고 싶어서 순덕이와 함께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진우가 좋아하는 공룡 테마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진우야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나오니까 진우가 깜짝 놀라면서 좋아했어요. 와, 공룡 케이크다. 할머니 고마워. 아빠도 선물 준비했어. 도연이가 큰 선물 상자를 내밀었는데 진우가 원하던 로봇 장난감이었습니다. 우와, 로봇이다. 아빠 고마워. 진우가 신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웃는 진우를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빌어봐. 진우가 눈을 감고 한참 소원을 빌더니 촛불을 후 하고 불었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 할머니랑 아빠랑 순덕이 할머니랑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진우 말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었어요. 그래,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가 진우를 꼭 안아주니까 진우도 할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도연이의 재혼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 만난 여자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진우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저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진우도 잘 부탁드리고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진우도 새엄마를 금방 좋아하게 됐고요. 새엄마 오늘 뭐해요? 같이 놀아요. 진우가 새엄마한테 응석을 부리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는 역시 사랑을 주는 사람을 엄마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진우가 반지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의젓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진우를 보며 박수를 쳤어요. 도연이와 새 신부가 반지를 주고받을 때 진우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우에게 진짜 엄마가 생긴 거였어요. 새 신부가 진우한테 다가와서 진우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엄마가 진우 많이 사랑할게 하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도 엄마 좋아해요. 진우가 새엄마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도연이와 새 신부, 그리고 진우와 저까지 4명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모든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할머니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제 엄마도 생겼고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완전한 가족이야. 모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 말이야. 내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진우 사랑해. 우리 진우 때문에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진우를 꼭 안아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지수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고 도연이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저 역시 손자를 키우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가끔 순덕이와 함께 진우 자랑을 하곤 합니다. 영자야, 진우 정말 잘 컸다. 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응, 정말 다행이야.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순덕이도 진우를 친손자처럼 아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진우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진우는 정말 행복한 아이죠. 결국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우리는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우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진우를 더욱 잘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가족이란 혈연 관계보다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관계라는 걸 진우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